자, 기초연금 지금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아무도 없죠, 아직은. 앞에 두 분은 관심 아직 없을 것 같고. 자, 기초연금은, 잠깐 볼게요. 자, 국민의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국가에서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2008년도부터 원래 그 전에 기초노령연금이 그 전이 아니라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와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란 이름이 명칭이 바뀌면서, 이때 기초노령연금일 때는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못 사는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을 잡고 좀 그 부분적으로 지원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했는데, 이때 좀 더 보편화적인 복지를 늘리자 그러면서 이때 이걸 개혁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70% 소득 하위 70%니까 10명 중에 7명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상당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죠. 근데 이제 실체를 뜯어보면 가맹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취지는 정말 없는 사람을 도우다가 이때 좀 더 많은 사람 확대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거예요. 자, 대상자 조건, 지금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에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다 엔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국내 거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이게 좀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거예요. 70%. 하위 70%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소득 인정액은 나의 소득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는 게 어떤 식인지 그냥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어떤 소득 인정액을 뽑아가지고 이 선정 기준액은 국가에서 매년 발표해요. 그러니까 70%의 경계선에 있는 그 소득을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거든요. 그럼 그 소득보다 내가 낮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선 이해하시고,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 자, 단독 또는 가구 단위입니다. 이거는. 부부일 때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서 부부 가구 기준으로 따지고, 혼자 가구는 혼자로 따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금 들어오는 것들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내가 집도 있을 수 있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따져서 이 월소득으로 다 이거 월소득입니다. 월소득으로 다 환산시켜 줘야 돼요. 자, 이거는 개인이 계산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좀 피곤하죠. 그냥 물어보면 나중에 연세대학시 가지고 그거 신청하면 그 구청에서 전문가가 다 계산 알아서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구청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주민센터에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는 계산을 직접 안 하고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그리고 선정기준액. 자, 선정기준액, 아까 앞에 그 자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정부가 소득 인정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 경계선 69%, 70%의 우리나라 사람의 소득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게 나옵니다. 단독 가구일 때 하고 부부 가구일 때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25년 기준 보면 단독 가구일 때 소득이 228만 원, 부부 가구일 때는 364만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 나의 소득이 나 혼자 같으면 이걸 계산해가 요거 이하면 내가 대상이 되는구나. 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준연 금액은 매년 정부가 이거는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용어가 막 헷갈리죠. 이게 올해 기준으로 34만 원 돈 정도 되잖아요. 부부 합치면 한 70만 원 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조금 좀 헷갈리게 소득 인정액 했다가 선정 기준액 했다가 기준연금액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준연금액은 내가 받는 거고, 선정 기준액은 선정하기 위해서 70% 그 경계선에 국가에서 발표하는 값이고, 소득 인정액은 나의 소득, 내 와이프가 있다면 와이프하고 합산했는 소득을 따지는 겁니다. 선정 기준액보다 많이 많이 받으면 대상이 아웃입니다.
네. 그런데, 야, 이거 너무 박한 거 아니냐, 이래 보죠. 근데 계산식을 보면, 감액을 많이 해줘요. 실질적으로. 월급 타면, 내가 월급이 300만 원 넘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월급에서 뒤에 식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근로소득 이런 것들 다 감액해 줍니다. 네. 네. 안 됩니다. 예, 예, 예. 예, 공무원이나 그 직역연금이 계시면 공무원, 사학, 별정군, 최고, 군인.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데, 배우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럼 만약에 이 식으로 그분이. 그러니까 뒷장이 나옵니다. 지금 직역연금에 대해서 어떤 조건일 때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뒤에 제가 리스트 다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면서 보여드릴 설명드립니다. 자, 비대상자는 방금 지금 설명드린 딱 그다음 질문 나올 거 바로 아시죠? 이게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휴직금, 군인, 별정군 최고일 때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그런데 직역연금별 연금이 아닌 수당이나 일시금 성격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있고, 각각의 또 직역연금이 4개의 군이 되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관에 반드시 확인은 필요하고, 뒤에 일반적인 거는 뒤에 덮어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무원 수급자 중에서, 이겁니다. 자, 연금성으로 받는 건 무조건 제외죠. 연금성으로 받는 거는 제외고, 수당도 좀 많은 금액을 받은 수당은 5년이 지나야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잔잔한 수당들은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게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도 이게 다 시스템이 비슷해요. 뒷장에 쭉 사학연금도 나오거든요. 보시면, 자, 이게, 사학연금이네요. 여기도 보면 연금성은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많이 받는 건 되고, 작게 받는 거는 다 해당이 된다. 어떻게 연금으로 하여튼 받으시는 분은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인연금하고 별정군 최고연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한 장에 모았는데, 여기는 연금은 안 되고, 이런 건 5년이 경과해야 되고, 이런 건 해당이 된다. 별정군 최고도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억울하죠. 어쨌든 이 부분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럼 일시금으로 네.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받은 데서 이제 5년이 경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경과해야 되는 일시금을 받는 부분이. 근데 여기서는 유종연금 아니고 그냥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금 못 받죠. 저기 공적연금은 이제 못 받게 돼 있죠. 그러면 다들 퇴직. 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을 수 있다고요? 글쎄요. 저는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못 받는 거로 일시금은, 직역연금에서는 받을 수 있나요? 저도 그 정확히, 직역연금 쪽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안 되잖아요. 국민연금 안 돼요. 일시금으로 안 돼요. 자기가 10년 이하일 때만, 반환 일시금으로 받지, 못 받거든요. 자, 그래서 소득 인정의 산정은 이런 식으로 계산돼 간다 하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득 인정에 본인의 소득 인정할 때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인데요. 네, 식이 이렇습니다. 소득 평가액, 월 소득인데 일단 빨간 거 소득 평가액 계산하는 식이에요. 자기 근로소득에다가 일단 112만 원 빼고 그 중에 다시 70%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소득보다 많이 줄어들죠. 자, 기타 소득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내 밑에 설명이. 자, 근데 소득 중에서도 이런 일용소득이나 뭐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뺀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제 주의역의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 이런 거 이제 처음 들어보죠. 공적 이전 소득하고 요 뒷장에서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똑같은 건데. 자, 사업소득은 뭐, 그 사업소득 아실 거고, 임대소득도 합산한 거고, 필요경비 제하고 난 다음입니다. 자, 재산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 배당소득, 개인연금도 여기 들어가고, 공적이전소득이 이제 공적연금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받는, 그런 공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수익들인 것 같고, 마지막에 무료 임차소득이 내가 자식 집에 6억 이상, 기준시가 6억 이상 되는, 자식 집에 들어가 살면 그 집에, 시가 표준액의 연간 0.78%를 적용해서 그걸 나누기 12 해서 월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갈 때 자식 집이 시가가 얼마냐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죠. 시가가 6억, 기준시가 6억이 넘는 데는 이걸 기초연금 받을 때 소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무료 임차소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재산소득 환산액은 이런 식으로 노란 거, 이렇게 하는데 더 복잡죠. 재산소득, 일반 재산,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 빼주고, 금융재산에도 2천만 원 빼주고요. 부채 빠지고, 이 전체 합쳤는 걸 갖다가 4%로 계산해서 나누기 12 하면 월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급 자동차나 무슨 골프, 회원권 이런 거는 뭐 그거 없이 100% 그대로 다 소득으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고급 자동차가 있거나 회원권이 있으면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월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기초연금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고급 자동차 기준은 어떻게? 예, 밑에 나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여기에 기본 재산을 빼주는 거는 주소지별로 내가 대도시에 살면 1억 3,500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중소도시 살면 8,500, 농어촌에 살면 7,250. 빼준다는 뜻입니다. 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2는 이제 부채는 좀 명확하게 은행에서 대출했는 거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대출금 무조건 다 빼주는데 임대 보증금 내줘야 될 거는 50%만 해주고 뭐 연대 보증이나 마이너스나 카드나 개인적으로 했는 부채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일반 재산 이제 조금 자세히 볼게요. 요 일반 재산이 주로 부동산이죠. 주로 부동산일 건데 뭐 입주권도 되고 임차 보증금도 되고 자동차. 아까 지역별 경제는 이거란 말씀이고요.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에 안 들어가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금융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금, 유가증권, 보험 상품들 다 들어가고요. 근데 내 재산 다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고급 자동차 기준도 3,000cc 이상 또는 그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 요거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새 차 빼면 물론 기준 가격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사는 가격보다는 낮지만 요새 뭐 좀 하도 뭐 벤츠니 이런 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뭐 1억씩 가잖아요. 거의. 그러고 빼면 아예 기초연금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더 추가된 게, 이런 거 기초연금 탈라고 부모들이 자식인데 막 정려를 했는가 봐요. 과거에. 그 재산, 그 기초연금 타겠다고. 그런데 법이 지금으로는 2011년 7월 이후 정리재산 모두 찾아가지고 다 합산해버리겠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소득평가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를 두 사람, 금태 부부라고 보고 소득 현황을 본인은 200만 원 월급을 받고 국민연금 30만 원 타고 있고요. 이게 이제 65세 돼야 될 거니까 소득이 많지 않겠죠. 배우자는 150만 원 근로소득이 있다. 근데 부동산 재산은 8억짜리 그 기준시가 8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금융재산 1억, 대출 2억이 있다. 자, 이 가구에 내가 그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한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가지고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게 재산 월소득 평가에 계산하는 식이었잖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자, 본인 소득이 200만 원, 월급이 200만 원이니까 빨간 거는 시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하고 그 30만 원 기타 소득 30만 원 잡고 이제 와이프까지 더해야 되죠.
배우자 소득은 150만 원 해가지고 112만 원 빼고 하면 두 개 합산하면 118만 원이에요, 일단. 자, 월 소득 평가는 118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가지고 이제 환산해야 되겠죠. 이 식은 그대로 도입해서 계산해 보면, 자, 집이 8억이라 그랬잖아요. 기준시가로. 8억에다가 아까 대도시에 살면 1억 3,500 뺀다 그랬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1억인데 2천만 원 빼준다 그랬으니까 이어서 다시 빼고, 그 다음에 4%로 계산하고 나누기 12 하면 181.6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거 두 개 이제 합하면 되겠죠. 자, 이분의 이제 월소득은 이만큼, 또 재산소득은 이렇게 나왔는데 두 개 합산하면 300만 원 정도 되죠. 300만 원, 소득 인정액이 300만 원이라고 보고요. 자, 25년도 올해 기준이 부부 가구일 때 36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독 가구일 때는 220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200 소득 자기가 계산했는 게 364만 원보다 작잖아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 일단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대상 된다고 해서 아까 그 34만 원 돈 되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3단계의 감액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감액부터 시작해서 부부 감액, 그 다음에 역전 방지 감액, 이렇게 3단계 감액이 있거든요. 자, 요거 계산하고 싶으면 복지로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모의 계산 가능한 게 있습니다.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시든죠. 자, 기초연금을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아까 대상은 됐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34만 얼마를 다 받는 단독 가구, 70만 원 돈을 다 받는 부부 가구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감액이 있거든요. 자, 1단계가 국민연금 감액, 여기서 감액하고 나서 부부 감액, 그 다음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 10%는 주겠다. 부부 가구일 때 20%까지 줍니다. 단독 가구일 때 10%, 부부 가구일 때는 합체가 20% 주고 자기가 잘 타면 100% 다 타겠죠. 자, 이게 이제 연금, 기준연금액, 즉 국가에서 주는 돈이죠. 34만 원 돈 되는데 이거 100% 다 타는 사람 이것저것 안 따지고 국민연금 안 받는 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월급액의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또 주고, 장애자 또 기초생활보장이나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안 따지고 그 100% 이거 다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요 감액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감액 가지고 이거 감액된다고 국민연금을 납입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부러 저거 맞추려고. 납입액을 조절하려고. 즉, 이것도 상당히 좀 어리석은 방향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때 감액이 되나 하면, 국민연금, 자기가 받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일 때. 그러니까, 지금 34만 원이잖아요. 그, 주는 게 기초연금이. 얘보다 곱하기 1.5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50만 돈 넘겠죠. 그죠? 그 국민연금 타는 게, 50만 원 돈 넘어가면 이제 150%를 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감액 대상인데, 그 감액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A 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식으로 적용해서 높은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감액 정도가 아무리 많아도 50%, 즉 아까 4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50% 이상은 감액은 안 한다. 더 감액 이 식이거든요. 이 식 뭐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에 넣어가지고 두 케이스 중으로 계산해가지고 높은 금액을 감액으로 하되 50%는 안 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국민연금 감액이 1차적으로 나오고요. 자, 부부 감액이에요. 뭐, 혼자서 사는 가구 같으면 상관없는데, 부부 둘이 모두 다 수령 해당이 할 때에, 각각에 대해서 20%씩 까겠다는 소리예요. 각각에 대해서. 이거 말이 좀 많아가지고, 단계적으로, 까는 순수를 조금씩 뭐 5% 까다, 10% 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덜 까겠다. 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소득 역전 방지는 이렇게 깠는데 부부 감액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부 감액 후 아니면 뭐 혼자 가고 일단 혼자이겠죠. 본인의 소득 인증에 앞에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액을 합했는데 이게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이거 금방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용어가 빨리 머리에 지금 각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선정 기준액은 70% 잡아가 360몇만 원 부부 가구일 때 정해놨잖아요. 자, 근데 360만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나는 361만 원이었어. 해당이 안 됐어요. 해당이 안 된 사람과 어떤 사람은 360만 원으로 겨우 해당이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 원래 소득 인정액이 있잖아요. 그거다 기초연금액을 34만 원 받아버리니까 아까 해당 안 된 사람보다 소득 역전해버리죠. 그래서 그 역전한 만큼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내가 기준액보다 아슬아슬해가지고 아웃이 됐는데 뒤에 되는 사람은 이거 합치니까 앞에 아웃되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니까 억울하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감액하고 나서 소득 역전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그만큼 감액하겠다. 그래서 이 개념이에요. 소득 역전 방지 금액은 자기 소득 인정액에다가 이거 감액할 거 다 하고 기초연금액을 합쳤더니만 선정 기준액보다 많은 거예요. 그럴 때는 선정 기준액을 빼서 요 차액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으로 하겠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예. 요렇게, 그러니까 3단계 감액이 일어납니다. 제가 볼 때는, 얘는 말이 없는데, 사람이 있는지도,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부부 감액 벌써 이제 줄여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이게 좀, 국민연금 열심히 납입해가지고 노후에 잘 해야 되는데, 기초연금 탈라고 국민연금 납입하는 거 중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얘는 벌써 이제 장기적인 방향이 나왔고 얘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앞으로 그 개혁이 일어난다면 지금 70%가 아니라 한 50%로 줄어들면서 하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을까. 그게 제 추측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지금 70%는 너무 많이 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취지가 정말로 그 65세 넘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이게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화돼가지고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0% 뭐 어떤 감액을 다 하더라도 대상이 되면 부부일 때는 20% 혼자이면 뭐 30 몇만 원 씹으면 3만 얼마 탄다는 소리고 부부일 때는 한 7만 원 돈 타겠죠. 감액할 거 다 하고 감액이 더 심하면 그렇게 간다 이거죠.